연지 곤지 찍고 분장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 김현성. 우리 현성이 광주 일자리 대한 대표를 맡으셨고요. 서울시 디지털 보좌관을 역임하시고 김미숙 총리와 가까운 걸로 알려지고 있는 김현성 전 부원장 오셨습니다. 아이 쓰잘데기 얘기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현성입니다. 쌀뜨기. 아이 자꾸 뭐 네. 연결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예,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히터 틀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상당히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더워요. 예.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 PD님, 예. 방 기자님. 자, 일단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기자회견이 있었죠. 보셨죠? 근데 언론입법의 성과 1위가 한미 관세 협상이었어요. 예, 너무너무 맞아요. 정말 중요한 협상이고 우리 경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실장은 민생회복, 코스피 4천 시대 그 얘기를 했고 정상외교 복원을 꼽았던데 네. 일단 이거 쭉 보셨을 텐데 성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제 내란 척결.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생명에서 말씀했잖아요. 네네. 12.3 성명이라고 그랬죠. 성명. 성명. 네네. 네, 맞습니다. 12.3 성명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내란 진압 중이다. 맞아요. 라는 표현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다. 예, 내란 진압 중이다. 그래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여전히 국민들도 지금 이게 뭐냐.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이렇게 탄핵시키고 내란 우두머리를 쫓아냈는데 그 뒤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가장 탄압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내란 우두머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단 일도 기여할 수 안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네네. 이런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정작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다. 황당해요. 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네.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내란 척결, 네. 내란을 빨리 척결시켜야 된다라는 네.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뭐 말씀대로 경제적으로는 저는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관세협정, 관세협상. 관세협상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우리의 장애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랬었죠. 굉장히 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단해요. 굉장히 큰 무리 없이 네네. 그리고 결국 큰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없이 잘 해결됐다라고 네네.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민생 그러니까 민생 쿠폰이라 그래서 소비 진작 시켰던 거 있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네. 지금 소비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건데 네. 결국 민생 쿠폰과 관련돼서 음. 지금 거의 99% 이상 사용됐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99% 이상 골목 상권에 활용되고 음.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음. 지금 6개월 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곱볼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지금 그 장표 넘어갔는데 네네.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잼버리처럼 될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네.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G20의 다자외교에 굉장히 큰 어떤 어떻게 보면 데뷔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6개월 동안 사실 저 일들 하나하나 보면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야 6개월 동안 저렇게 많은 일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수위 같은 기관이 없이 그냥 바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저렇게 잘 성과를 낸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일머리가 그리고 저거 그 AI 3대 강국은 네네네 아니 GPU 5만 장 했을 맞아요, 때 안 된다고. 저거 안 된다고 국민의힘이 쳐치고 공격을 했죠. 아이 네. 무슨 GPU 5만 장이냐 미국 양양자 그분 삼성 양양자도 그렇고 나경원도 네, 그렇고 그랬었죠. 모든 사람들이 네네네. 미국의 전략자산인데 네네. 그것을 주겠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26만 장을 확보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고 완전 초과 확보했고 그 뒤로는 진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럼 그래서 사과해야죠. 솔직히 사과해야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사과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하면 눈에 띄는 게 소통이에요. 소통.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하잖아요. 전국을 네, 순회하면서
그리고 사전에 질문자 정하지도 않고 질문지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예. 공개를 해요. 이거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역대 예. 최초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겠다. 생중계하겠다. 또 그랬어요. 지금 네,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받는 업무 보고 네. 이런 것들을 지향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이 일에 대한 장악력이 있고 네. 내가 이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과감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질문 순서와 맞아. 질문의 내용까지 다 연출했다고. 맞아. 그리고 실제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는 음.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거죠. 기자회견이 아니고 네. 연기를 하는 일종의 그런 자리였는데 네. 지금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외신 기자 이런 것들 봐더라도 네. 뭐 가감 없이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과감 없이 드러내는 거고 음. 그런 대통령의 직접 소통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국민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네. 거고 또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지역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타운홀 미팅을 지금 충남까지 최근에 가셨는데 저기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날것의 질문들이 나오고 그 날것의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이 맞아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어떤 든든한 마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네. 신뢰를 쌓고 있다. 그래서 무신분립이라는 말처럼 결국은 국민들과의 이런 케미를 만들고 네. 이 케미스트리가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나.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네. 다른 대통령들은 초기에 엄청 높았다가 이게 떨어지죠.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지지가. 예, 맞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다가 네. 그 기대가 허물어지는 건데 맞아.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초기보다 지금 조금씩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있고 네, 맞아요. 그 추세가 네네. 지금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런 60%대 조금 이제 적게 나오면 5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지지의 근본적인 것이 이런 소통을 통해서 쌓은 믿음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덜 이제 하락세가 조금 덜 맞아요. 조금 좀 크게 있지 않을 맞아요.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그것도 그렇죠. 좀, 네, 의미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전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대통령의 이런 지지와 관련된 네네. 견고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펼치는 이런 초당적인 이런 정치가 네.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에게 수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힘은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영혼을 팔아야 된다. 이 말 어떻게 너무 뭐 감동적인 말이고 네네. 그리고 어찌 됐든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집중하죠. 지역에. 맞아요, 그거는 진짜로. 그리고 김은 진짜 바다에서 나는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네네. K푸드의 네. 가장 선두에 서 있어요. 김이. 네, 그래서 이제 요 음식 인플루언서들이 네네. 김을 가지고 네. 다양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 예. 사실 냉동김밥도 김에서 시작된 김에 시작한 거잖아요. 거죠. 맞죠. 그리고 네, 얼마 전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추 참치를 유행시켰던 고추 참치를 김에다 싸먹는 영상이 아. 또 아주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김은 어떤 걸 쌓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김은 아주 기본 베이스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커피의 에스프레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해서 아메리카도 만들어지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커피들이 맞죠.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우유를 라떼도 타면 만들고. 라떼가 네, 되고 맞아요, 뭐 맞아요. 물하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김이 굉장히 에스프레소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K푸드에.
네. 그래서 과자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김의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근데 대신 저는 수출이 되면서 네. 국내 김값이 또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 좋아하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음. 국내의 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해외로 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네. 뭐 그렇더라도 저는 김이 좀 더 많이 수출되고 김 농가들이 정말로 그 이렇게 부가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가 네.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일 좀 해봐야겠네. 계엄 1년에도 아직 내란 종식은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뭐 이재명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란은 진행 중이다. 3대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률이요 48%예요. 절반이 넘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니 일반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기각률이 그러니까 뭐 기각률이 낮지, 20%, 그러니까 기각률이 20%, 낮은 거죠. 뭐 네, 20% 맞아요. 정도밖에 안 돼요. 발부율이 높은 거잖아요. 발부율이 높은 거죠. 그럼 네. 결국 이제 내란 전담 재판과 전담 재판부나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가 생겨야 될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이제 이 판사들이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본인들의 이게 법 왜곡죄나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위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득달같이 모여갖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우선순위는 반성에서 시작해야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네. 계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네. 그 안에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 이분도 다 법관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체포하고 음흠. 뭐 몽둥이질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법관들이 모여갖고 이거에 네. 대해서 또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귀탄하고 이거에 비난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조희대 대법원 원장 같은 경우도 네. 그 서부지법인가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짓밟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짓밟히고 결국은 법원의 어떤 권위가 무너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했는지가. 근데 정말로 본인들 이익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득달같이 모여갖고 이거 서로 같이 성명서 이건 이익 집단이죠. 그렇죠. 이익 깡패 같은 집단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본인들 이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르고 대한민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일반 범죄와 관련돼서 기각률이 정말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좋게 생각하면 네네. 엄격하게 따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용되기가 어렵다라는 맞아. 건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이번에 법원에서. 법원장들 모였을 때 네. 위헌무분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 내란과 관련된 입장이라든가 계엄에 관련된 입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무시했던 네.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지. 천명을 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기가 수용이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이 법 왜곡죄나 네. 내란 재판부와 관련된 이 얘기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누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이건 자업자득이다. 다만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어찌됐든 지금 우려점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우려점이 가장 큰 우려가 어찌됐든 이게 위헌 소송이 들어가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막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안전 장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이나 위중한 이 범죄에 관련돼서는 위헌과 관련된 이게 올라가더라도 위헌과 관련된 있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 뭐 이런 걸 다시 같이 법을 만들겠다라고 맞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예외를 만들고 예외와 예외를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옳으냐 이것들이 법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내란 재판부 관련된 건 아까도 뭐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법부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그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 들어보셨어요? 어떤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아, 청와대로 네, 네, 이전하는 네, 거. 네, 네.
그게 12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고 올라가는 있잖아요. 이사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 시대를 다시 이제 윤석열 때문에 용산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아니 용산으로 갈 때 얼마나 비정상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예를 들면 갈 수 있다 봐요. 네, 예를 네, 들면 네. 그래 청와대가 너무 네. 깊숙한 곳에 있고 이게 실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논의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청와대가 맞아요. 조금 더 광화문으로 국민으로 간다, 넘어와야 어쩐다, 된다. 뭐 이런 그래서 게 광화문 있었어요. 시대를 열겠다. 네, 뭐 이런 맞아요. 게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그때 나왔던 정말로 황당했던 게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가지를 않았어요. 하루도. 맞아요. 저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지금도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음. 야 용산에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 그냥 청와대를 바로 가자. 이러지 않은 안 거잖아요. 했죠. 그 어떻게 보면 완충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때 막 이상한 그 건진이나 뭐 건진법사. 수염 나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있죠, 누구죠? 맞아. 이름도 이제 갑자기 천공 맞아, 천공이 가서 그 땅을 봤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용산으로 가는 아주 비정상적인 과정들이 있었고 그 용산에 가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공원 용산 바로 옆에 네. 지금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가보면 진짜 무슨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 노는 정원을. 저는 이런 것들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가지고 오게 했고 이 과정에서 아 이게 진짜 용산이라는 공간에서 단 하루도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제 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세종으로까지 지금 옮기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아무튼 이 공간이 이동하는 것이 진짜 이제 정상화로 네.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네. 저는 이 청와대라는 그 어떻게 보면 위치가 상당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외진 곳에 있고 그렇지. 국민과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보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이렇게 런닝 코스로 이게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그 공간이 또 사용을 시민들에게 못하니까. 또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네. 거 있는데 좀 융통성을 그러니까 소통하는 대통령답게 네네. 과거처럼 이 청와대의 공간이나 청와대에 뚫렸던 길들을 무조건 막고 국민들과 이렇게 격리되는 이런 청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열린 청와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약속하셨듯이 정말 세종이나 이런 공간으로 좀 가서 정말 청와대라는 공간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언제든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일종의 브릿지, 네네. 일종의 그 과정의 완충 역할을 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청와대로 가게 돼서 이제 사무 공간은 거의 다 옮기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제 관저는 관저만 약간 조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시간이 안 남긴 했지만 김현성 부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니 김민석 총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최근에 그랬죠. 예. 예. 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네. 본인의 행정 실패와 본인이 어떤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던 한강버스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네. 정치화하고 정쟁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이용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걸 지적하는 그러니까 한강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고 그리고 종묘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 국가 유산으로서의 네. 어떤 유상을 지키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광화문에 기묘한 괴이한 정말 밭드로총 그 뭐라고 그러니까 정원, 정원 감사의 정원이라고 조형물을 그러죠. 만드는 조형물 뭐 이런 설치. 네, 것들이라든가 맞아요. 네. 이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 총리가 정치를 한다. 맞아. 총리가 서울시장을 나오기 위해서 사전 선거를 한다. 맞아.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얘기했었죠. 맞아요. 호도하고 맞아요. 이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총리로서는 정당한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네. 그런 오해를 조금 더 덜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이제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네.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책임을 다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날 여론조사가 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오,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빼달라고 한 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여론조사 꽃에서 네네네. 조사를 했는데 1대1 그 조사에서 네. 거의 뭐 그 10% 이상 오, 그러니까 차이가. 오차범위 이상의 차이로 이겼고 그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박주민 후보, 네네. 박주민 의원도 이기는 걸로 나왔고 1대1로 대결했을 때 그리고 정원호 후보조차도 이기는 걸로. 근소한 차로 네. 조금 져요. 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건 오차범위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오세훈 후보가 압도했던 서울시장의 어떤 네네. 그 다음 선거의 판도를 네. 완전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판도가 네네. 어찌됐든 박주민이나 정원호 후보로도 네. 해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바뀌었고 네네. 어찌됐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김민석 후보가 판을 만들어줬다. 그동안 박주민이 얘기하고 정원호가 얘기해도 댓글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등 전략이거든요. 전현희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한강버스를 얘기하든 네네네. 정묘를 얘기하든 네네. 박주민이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든 네네. 아무 댓글을 안 했어요. 이게 안 했죠. 마케팅으로 보면 1등 전략이거든요. 1등은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링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 박주민의 링에 그럴 올라갈 이유가 이유도 없지. 없고 전현희의 링에 올라갈 필요가 그렇지. 없죠. 맞아요. 그런데 음.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니까 이걸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아, 본인의 받아가지고. 행정 실패와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의 얘기는 그냥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링에 올라온 거예요. 기왕에 링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네네. 박주민과 정원호가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죠. 음. 그리고 네. 어찌됐든 총리는 아니 정당한 업무를 한 거니까 정당한 맞아요. 행정과 정당한 책임을 묻는 거니까 네네.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근데 이가 지금 말씀을 들어오면 민주당 후보가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저쪽은 이제 오세훈 혼자만 있고 네, 네. 한 명으로 만약에 경선에서 누군가 되면 지지율 확 올라가지 않겠어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네네. 그 전까지만 해도 네네. 그러니까 이 국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총리 네. 등장하는 국면이 있기 전까지 해도 네. 좀 비관론이 많았어요.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근데 그 지금은. 박지원 의원조차도 네네네.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선두주자인 박주민과 정원호가 1대1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고 또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룰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그 정당의 룰을 70%가 당원으로 하자. 네네. 7대 3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그 나경원을 맞아, 중심으로 맞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나경원이 본인 나오려고 그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나경원이 후보가 왜냐하면 저는 명태균 내 가장 희생양은 나경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 나경원도 사실 바보 같은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어요. 명태균만 없었으면 후보가 됐을 텐데. 근데 그걸 참고 지금 어찌됐든 조용조용히 뭔가 당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나경원도 그 지금 본심은 후보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후보 막 얘기 나왔을 때 네네. 발끈했거든요. 무슨 놈이 경기도냐고. 자기 서울이다. 근데 서울시지. 왜냐면 지역구도 서울이잖아요. 마음으로는 서울시장 나오고 싶은데 자꾸 경기도지사에 집어넣으니까 얘기하니까. 발끈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70% 룰도 네네. 결국은 나경원의 생각이 아닌가. 지금 사실상 나경원이 대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니 그렇습니다. 다 나경원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등도 나경원과 연관 있고 다 네네. 지금 나경원과 연관 짓는 사람 송원석도 나경원과 연관 짓고 나경원과 연관 짓는 그러니까 학연으로 연관돼 있든 암튼 그 이게 판사나 법적 이런 이력으로 연관돼 있든 다 나경원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가만히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 대표는 나경원 같아요. 나경원이 하라는 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예, 예. 원내 전략을 나경원이 다 짜고 있잖아요.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 짧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말, 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예민하긴 한데 네네네 무슨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우리 국민 배우 조징웅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은 해야 되겠다. 이제 어찌됐든 이 네.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과연 20년 전, 30년 전의 문제로 본인이 이런 그 어떻게 됐든 이중 처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법 체제 안에서 특히나 어떤 소년 시절에 지었던 네. 지금 어찌 됐든 모르게 본인이 부정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 네. 뭔가 모범적인 귀감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반성하고 그 이후에 내가 꿈을 이루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왜 정당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뭐 음주 관련해서도 10년 전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의 것들만 뭘 한다. 뭐 이런 약간 그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네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 처벌이 되면 안 되고 사회가 뭔가 다시 기회를 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뭔가 기회를 주는 이 사회가 더 성숙된 사회지.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글씨를 찍어서 평생 그것을 안고 가게 하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냐. 그거에 준동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다시 무슨 입법을 내겠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보수가 지켜야 될 대한민국이냐라는 건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번 조진웅 배우의 네네.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천박한 문화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논의하고 토론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데 어쨌든 뭐 판단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 김현성 부원장 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가열차게 중간중간 또 마무리까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성 부원장. 전화할 때 좀 쉬는 것 같아요. 좋잖아요. 네, 쉬는 시간 좋아요. 있는 게 좋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맞아요.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시간 거의 한 40분을 네. 오늘 이제 명재성 의원 인터뷰도 있고 이래서 오늘 좀 일찍 시작했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현성 부원장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최불안은 토요일 아침 10시 그리고 일요일 밤 9시 이렇게 두 번 또 가끔 8시 반에 하는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